네,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와이드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계시죠? 뉴저지 포틀리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환경을 이렇게 적응시키고 또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자연스럽게 활동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서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우리 예, 인체가. 그렇죠. 결론은 그게 이제 그 면역이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예. 오늘은 좀 한방에서 이 면역과 함께 중요한 부분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역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겠죠. 사실 우리 면역을 네.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네. 생명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서양의학에서 이제 미생물을 발견하게 되고 네. 현미경 발견에 네네. 의해서 그 병원의 원인이 미생물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네네. 또 일반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데 미생물만 병원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 그 최근 면역학에서는 면역이 그 어떤 그 병원체가 미생물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미생물과 숙주 사이. 숙주는 아시죠? 네네. 우리 만약에 우리 인체 내에 기생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이 숙주가 되고 네. 동물의 몸에 기생을 하면은 동물의 몸이 숙주가 되는 거죠. 되고. 예. 근데 그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병원체만이 꼭 병원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병원체와 숙주와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병이 네. 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떤 사람이 똑같은 그 음식을 뷔페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배탈이 안 나죠. 네. 네. 그게 병원체와 숙주의 사이 관계에 의해서 그게 생기고 안 생기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숙주가. 그렇죠. 예. 요즘에 한국의 메르스가 예. 창궐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네. 그 메르스 자체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그 기침이 많이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네. 또 체온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체온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병원체하고 숙주하고의 관계의 문제고 네. 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면역 기능이 강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요즘 면역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강해도 문제입니다. 아, 면역이 너무 강해도 예. 활발해도 예. 약하면은 미생물의 침입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토임문 디지즈라고 예.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그다음에 네. 루푸스 이런 네. 것들이 내 면역 기능이 내 몸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 좋은 게 유익한 그런 그렇죠. 채도 병원 이런 것들도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 조직도 공격을 합니다. 네. 그 가령 그 면역 기관을 군대나 경찰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사회에서 네. 군대와 경찰이 적절한 힘을 가져가지고 네. 외부 침입도 방어를 하고 네. 내부의 질서를 잡아주면 좋은데 네. 이게 너무 강해지면은 네. 내부에 네. 우리 아군들한테도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현대 사회도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예. 우리 면역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네.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중용을 취해야만이 네. 우리 인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병이 자꾸 면역이 약화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이런 그 메르스 그 때문에도 사실은 이 면역이 약해서 그런다 해서 이게 면역 증강하자고 좀 난립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말씀은 면역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면역력은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강하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한방의 양생법에 의해서 예.
그 사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네. 이 계절이 더우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차게 하고 또 예. 계절이 추우면 어떻게 하는 그러한 네네. 그 적응해 나가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되면은 네.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네. 자가 면역 질환이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적당한 힘을 그 발휘하게 해서 네. 우리가 이 주위 환경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건강에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이제 그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좋은 면역에 좋은 식품들 아니면 이제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가 없으면은 또 약을 통해서 뭐 건강식품 면역을 증강시키는 약품 이런 게 요즘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우리 몸의 인체에 자연스러운 대처법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균이 들어오면은 네. 그 염증이 생기고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고 이게 네. 다 병원균을 제압하려고 하는 면역 기능의 현상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미리미리 소염제 먹고 해열제를 많이 남용을 네. 하게 되면은 네. 많이 괴로우면은 그걸 드셔야죠. 예. 근데 약간 미열이 있고 약간 염증이 있는 거는 좀 참아가지고 네네. 내 면역 체계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고 예예. 또 우리 면역 체계 안에 사실 소염 작용을 하는 T임파구가 요즘 새로 발견이 돼가지고 아 네. 그걸 조절 T임파구라고 하는데 네. 그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 중용을 조절해 나가는 우리 면역 기능을 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 생활 자세는 바로 사시 계절에 알맞는 네. 생활 자세입니다. 일찍 자고 예, 일찍 예. 일어나시고 예. 배고플 때 드시고 그렇죠. 상식적인 거에 벗어나지 않죠. 네. 그 피곤하면 좀 쉬셔야 되고. 당연합니다. 예.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안 하면서 소염제하고 해열제를 남용하게 되고 진통제를 그렇습니다. 남용하게 예. 되면 병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면역 체계가 상당히 약해지고 그렇게 되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센시티브하게 네. 그 면역이 그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엘러지입니다. 그렇죠. 과민 반응을 예, 일으키는 예, 것이. 네. 예. 우리가 좀 적당선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이제 면역이 부족한 건 우리가 뭐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섭취한다든지 하는데 면역이 내가 너무 좀 강하다는 건 어떻게 자신이 좀 스스로 알 수 있는 이거는 방법이에요? 이제 한방의 치료 방법에 의해서요. 네네. 그 허즉 그 보해주고, 네. 그러니까는 허하면은 보해주고, 네. 너무 실하면은 그걸 사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 한방.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가 이제 조절한다는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네. 너무 과한 거는 덜어주고 네. 모자라는 건 보충해주는 생활 지혜가 필요하고 네네.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이 발달한 것이 한방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면역 증강 식품만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면역을 적당히 조절해주는 그렇죠. 그런 식품이나 그런 건강 약제를 좀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항상 중용의 예. 이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체에서 사실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